김혜경 씨는 정말 몰랐을까라는 게 경찰 수사의 핵심입니다. 8월 2일 광화문에서 중식당 식사를 마친 후 왜 도대체 경기도 법인카드가 결제가 된 걸까요? 이재명 후보는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반응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소환이 임박한, 소환 통보된 김혜경 씨. 경찰은 선거법 위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의혹 통보가 됐죠. 소환 통보가 됐죠. 광화문 8월 2일 대선 경선 직후에요. 선거 때입니다. 광화문의 한 중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 3명과 점심 식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 자격일 때 대선 후보의 부인이 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과 식사를 하는 겁니다. 경기도정 일과는 무관한 행사예요. 경기도정 일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도지사의 배우자가 민주당 의원 와이프들이랑 식사를 하는 겁니다. 경기도청 법인카드가 결제돼야 하등할 이유가 없어요. 경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김혜경 씨 밥값 26,000원은 이재명 후보의 후원금 카드로 결제됩니다. 정치자금법이 위반이 아니냐라고 경찰은 검토하고 있고, 문제는 다른 3명, 민주당 현역 의원의 배우자 등등이죠. 밥값이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 강력경사 출신의 박승만 변호사님, 경찰이 보고 있어요. 강력경사 출신이에요. 왜 선거법 위반이고 왜 정치자금법 위반이 검토되고 있는 겁니까? 압수수색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5급 공무원 110뿐만 아니라 제보자 7급 공무원에 대한 조사도 이어진 상황에서 김혜경 씨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사건이 막바지로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경기도청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포함한 고발을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즉 수사기관이 인지한 사건이 아니라 고발로 시작된 사건의 경우에는 소환 통보를 받은 피의자는 피의자의 권리로서 이 고발 사실을 열람 복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김혜경 씨 측도 고발 사실을 열람 복사해 보고 대강의 고발 내용을 파악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먼저 이재명 의원 측이 소환 통보받은 사실을 밝히면서 일부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은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은 기본적으로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용한 횡령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면서도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치자금법 위반은 김혜경 씨가 당시에 밥값, 즉 자신이 식사한 밥값 26,000원을 이재명 의원의 정치자금 카드로 결제하였다는 것인데, 물론 정치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정치 활동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이 정치자금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식사를 온당한 정치 활동으로 볼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당시 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 3명과 점심 식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른 3명의 밥값이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되는 이유는 예상컨대는 공직선거법상 당원 등 매수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이 아닌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그 당시가 이 대선 경선 직후였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상 당원 등 매수 금지 규정은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될 목적으로 경선 선거인이나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공유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면 당원이겠죠. 즉 경선 선거인에 해당하는데 경선 선거인의 배우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공유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규정도 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의례적인 행위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도 있습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는 횡령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된 다른 법 위반도 있는지를 1차적으로 들여다보고 관련 해명을 듣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경찰이 검토하는 거고, 궁극적이고 기본적인 거는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왜 그때 긁었냐라는 공금 횡령,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셈이군요.